박사님, 정말로 73세 남편이 단 5초 동안만 멈춰 있었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5초가 4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도 성생활에서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99%의 남성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면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의외로 가장 센 자극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가 더 놀라운가요? 68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처음으로 더 해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부부 상담과 성의학을 연구해온 71세 전문의 한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상담한 2천여 쌍의 부부 중에서 진짜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부부는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7%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3%의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마지막 단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부터 이야기하냐고요? 바로 이 멈춤이야말로 99%의 남성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해주는데 아내가 그만해도 돼라고 말하는 경우 말이에요. 바로 이때가 멈춤의 타이밍을 놓친 경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계속 자극만 주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지속적인 자극보다는 자극과 멈춤의 반복이 훨씬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내거든요. 멈춤의 타이밍을 주면 여자의 신경계는 자극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더 큰 파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여자는 그 폭포수 같은 쾌감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73세 김영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늘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일이냐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폐경 이후 몸이 예민해지고 접촉을 꺼리게 되자 처음으로 진짜 애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처음에 김 씨는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욱 움츠러들기만 했어요. 그때 제가 김 씨에게 알려준 게 바로 이 멈춤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입으로 직접 자극하지 않고 아내의 허벅지와 치골 부위를 입술로 천천히 눌렀어요. 그리고 클리토리스엔 단 한 번만 혀를 살짝 얹고 5초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5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의 몸에서는 신경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극이 멈추니까 뇌에서는 왜 멈췄지?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더 민감한 상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야. 김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45년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성기에서 진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는 스위치는 클리토리스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만 알고 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스위치는 클리토리스 주변의 음액 후부각 접합지대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클리토리스 뿌리 부분 주변의 말랑말랑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위에는 음액신경의 가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퍼져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골반 전체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남성들이 혀끝으로 찌르거나 빨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피아노를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아름다운 선율은 나오지 않죠.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여성의 97%가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보다는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67세 이동진 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 해줬는데 아내가 매번 몸을 긴장시키더라고 하시더군요. 이동진 씨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는 남성적인 사고로 접근했던 거예요. 빠르게, 강하게, 직접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몸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빠르게 핥고 혀를 깊숙이 넣으며 자극했지만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무감으로 참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에게 알려준 건 단 하나였어요. 혀를 멈추고 숨결로만 해보세요. 처음에 이동진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숨결로만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는 클리토리스에 혀를 대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입술로만 부드럽게 누르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순간 아내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성의 몸은 직접적인 자극보다 암시적인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숨결은 피부의 온도 감각기를 자극해서 신경계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진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과 호흡이 여자를 열게 하는 진짜 비밀이구나. 그 후 이동진 씨,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동진 씨는 40년 만에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혀의 리듬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섞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골반은 리듬에 따라 긴장을 풀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열감과 함께 진짜 쾌감의 문이 열립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신호들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여자가 천천히 깊게 숨을 쉬기 시작하면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골반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살짝 들리거나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보이면 더 원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거나 남편의 어깨를 잡으면 좋은 신호죠. 네 번째는 소리입니다. 작은 신음이나 한숨은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몸 전체의 떨림이에요. 이건 여자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많은 남성들이 바로 클리토리스로 향하는데 이건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심벌즈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아름다운 음악은 아니죠. 진짜 쾌감을 원한다면 서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클라이맥스로 향해야 합니다. 건물로 치면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지 않지만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가슴까지 열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는 자극보다 호흡, 흡입보다 섬세한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의 근육 반응을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의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5단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계를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70세 장성민 씨의 경우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아내와 42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성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장성민 씨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난 5년간 제대로 된 스킨십도 없었어요. 서로 어색해하기만 했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억지로 안 해도 돼. 나이도 나이고. 그 순간 장 씨는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장 씨는 자존심을 버리고 제게 찾아왔어요. 박사님, 정말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 씨에게 가르쳐 준 건 제5단계 체계였습니다. 그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클리토리스 중심으로 빠는 대신 배 아래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며 내려갔어요. 음순 바깥부터 혀끝이 아닌 혀 옆면으로 천천히 누르듯 리듬을 만들어갔죠. 첫 번째 시도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장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말없이 입을 벌리며 온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42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런 느낌 처음인 것 같아. 장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42년 동안 아내를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1단계 심리적 준비 단계. 먼저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여자는 당황해요. 오늘 뭔 일이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작은 관심들을 표현하세요. 오늘 힘들었지? 예뻐 보여. 고마워.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세요. 2단계 대음순 바깥쪽, 애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음순 바깥쪽부터 입술로 감싸듯 스치듯 키스합니다. 이 부위는 자극에 비교적 강하지만 심리적 긴장을 푸는데 매우 중요해요. 혀가 아닌 입술로 느리고 부드럽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듯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최소 3회, 5분은 이 단계에 투자하세요. 이때 여자의 호흡 변화를 잘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얕고 빠르게 숨을 쉬다가 점점 깊고 느리게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3단계 접합지대, 자극, 음순과 음액 사이 접합지대의 부드러운 경계 부위입니다. 여기는 민감한 신경들이 밀집해 있어서 혀를 날카롭게 쓰면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혀끝이 아닌 옆면을 사용해서 넓은 면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말이에요. 움직임보다 리듬이 중요하고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골반이 살짝 떠오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4단계 클리토리스 측면 자극. 드디어 클리토리스 근처입니다. 하지만 정중앙이 아닌 양옆 부간을 먼저 자극해요. 이곳에 음액으로 들어가는 신경 가지들이 퍼져 있거든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4단계 성공의 신호예요. 많은 남자들이 중심부만 집중해서 아파라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는 70% 이상의 여성이 옆면의 리듬, 자극에 더 반응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한 통계예요. 5단계 호흡, 리듬 조절, 모든 자극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빠는 게 아니라 리듬을 넣어 천천히 공기와 함께 따뜻한 숨결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몸은 촉각과 온도감에 함께 반응합니다. 혀와 숨결이 함께 움직일 때 골반 근육이 반사적으로 조이기 시작하고 이게 첫 파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멈춤의 단계입니다.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절정 직전에 2에 3초간 완전히 멈추세요. 이때 여자의 몸은 왜? 라고 반응하면서 더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핵심은 순서, 리듬, 멈춤이라는 세 축입니다. 이걸 아는 남자만이 여자의 몸을 쾌감의 연주곡처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기다린 것입니다. 자극보다 감각, 기술보다 흐름, 남자 주도보다 여자의 반응을 읽는 눈을 기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68세 최우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처음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늦었어요. 20년째 잠자리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20년째 따로 잠을 자던 부부가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 제가 처음 제안한 건 입으로 하는 애무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손잡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씩 손만 잡고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했겠죠.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깨 마사지였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10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이것도 일주일간 계속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발 마사지, 네 번째 주에는 등 마사지. 이렇게 한 달 동안 단계별로 스킨십을 늘려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 드디어 제가 알려준 5단계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더 해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바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젊음이 아니라 감각의 깊이로 가능한 일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으로 애무할 때 여자의 몸이 열리는 건 자극의 세기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핥고 빨며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안에서 진짜 쾌감을 만들어내세요. 가장 먼저 바꿀 건 속도입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다가갈 때는 혀보다 입술,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예요. 따뜻한 공기 흐름이 신경계를 깨웁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직진하지 말고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 음순 경계, 클리토리스 옆면 순서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중단입니다. 좋다고 계속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 순간 여자의 몸이 쾌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해요. 입술로 길게 누르기, 혀는 문지르듯 리듬 주기, 숨결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클리토리스 중심은 맨 나중에 단 한 번만. 이내 가지면 60대 이후라도 기억에 남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성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젊은이보다 깊고 단단하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와서 뭘 새로 배우냐고 말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의 새로운 감각을 배운 날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음에게는 약 8,000개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요. 남성 성기의 2배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신경들이 표면뿐 아니라 음액, 뿌리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이는 음액 부분만 자극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80%가 몸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깨우려면 직접 자극보다 주변 조직을 통한 간접 자극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나이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나 민감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쾌감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애무가 더욱 중요해져요. 충분한 전이와 부드러운 자극이 자연스러운 윤활과 혈액순환을 도와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심리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직도 매력적일까? 나이 든 몸이 부끄럽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아름답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좋다. 같은 진심 어린 말이 때로는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성은 정직합니다.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하면 관계가 되살아나고 서로에 대한 갈망도 돌아와요. 중년 이후 성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입으로 하는 애무도 마찬가지예요. 절정에 도달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성의 몸은 날마다 다릅니다. 컨디션, 기분,
호르몬 상태에 따라 민감도도 달라지고 선호하는 자극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남성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라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의 접촉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두 분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